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수능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어떤 분들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이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학년이 하나씩 앞당겨지기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이제 고3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 고2가 아니라 예비고 3이야. 그러면 예비고 3으로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만한 학생들이 되게 많죠. 그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쌤이 이제 또 1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을 쭉 해왔잖아. 그죠? 쌤의 스타일을 아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쌤은 보통 지문을 독해를 할 때 싹 다 분석을 해주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서 댓글상으로 이러니까 이게 문법이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독해를 망쳐? 이러면서 이러니까 뭐 라이팅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러니까 리스닝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래. 근데 여러분들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고 있어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는 팩트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쌤이 분석을 하고 필기를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매진해서 그 부분에 막 달려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쌤이 오프닝 때 얘기를 했듯이 쌤이랑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찬찬히 보면 쌤이랑 원래 만날 때는 4등급 언저리였어요. 그리고 내신도 그렇게 딱히 뛰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영어를 감으로 했어요. 그 중학교는 얘들아,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조금 본문 숙지만 하고 본문 암기 정도만 조금 해주면 80점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8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본문 숙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본문만 정말 성실히 잘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90점대 초반, 80 후반이 나올 거예요. 근데 80 초반대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으쓱한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본인의 중학교 성적이 되게 어렵다라고, 시험이 어렵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학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90점대 초반이어서요. 저는 딱히 어려운 게 없고요. 영어 잘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저냥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쌤한테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 손잡고 이제 면접이 아니라 상담 받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요. 보통 이제 80 후반대, 그리고 이제 거의 아이가 90점대였다. 특히 혼자 공부했어도 영어는 90점대가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 계시고 내가 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시죠. 왜? 우리 아이는 영어 90점 이상 혼자 맞는 똑똑한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보통 점수가 나가는 게 서술형이 아닐까. 서술형이 나간다는 건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다. 감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시고 이제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라고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은 우리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감으로 한다는 건 얘들아, 문법을요, 내가 문법을 그렇게 속속들이 모르고 SVOC를 몰라도 독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니까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년 다음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똑같은 노력을 들어서 똑같은 점수를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법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쌤 밑에 있는 그 기초 영문법 영상 몇 가지만 보고 이거 알아, 그치, 들었는데 그치 하고 쌤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학생들은 거의 시험에서 서술형도 술술 풀고 한두 문제 정도 부분 점수 나가서 한 98점 정도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지금 문제 있어요.
그걸 지금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문법을 왜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를 해봅시다, 가정을. 자, 중학교 때는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시험 일주일 전부터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80점 이상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어머, 얘들은 중학교 때 배워야 할 문법을 다 배우고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 문제를 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교과서도 길게 짜여져 있고요, 부교재도 추가가 되고요, 모의고사도 들어가요. 그러면 너희는 갑자기 늘어난 양에 늘어난 난이도,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다 지금 뭐로만 커버를 해왔는데, 암기로만 커버를 해왔는데 이젠 그게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왜냐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도 배우고 있죠. 다른 과목 국어랑 수학도 되게 어려워지죠. 사회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을 너희가 할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저것 신경 쓰고 플러스 수행평가까지 하다 보면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쌤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해. 나한테 시간이 없대. 다른 공부할 시간 때문에 영어를 할 시간이 없대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해? 아니, 본문을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쌤이 필기를 해준 대로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내용을 까먹지 않게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용이 암기가 안 된대. 그리고 필기를 하긴 하는데 그 필기가 뭔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 왜 그런 거야? 쌤이 주황색으로 묶어줍니다. 필기를요. 관계대명사 절을요. 그 주황색 그거 뭐야? Z 스트림 펜으로 막 해가지고 묶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주황색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황색이 뭐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왜 관계대명사가 거기서 왜 쓰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좋아, 그것까지 좋아. 근데 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난 이걸 외울 거야. 그럼 외워. 그러면 그거 외우면 학교 시험은 응용으로 나오는데 어쩔게요? 그 응용으로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80 후반, 90 초반 맞았던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럴 수밖에 없어. 분명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 60점대 초반을 맞던지 잘하면 70점 초반을 맞던지 그래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 어머 선생님, 막 갑자기 막 그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학원으로 막 전화가 와.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저교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험을 보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듣고 속으로 생각하죠. 얘는 문법이 안 돼 있는 애구나. 그러면 쌤은 이제 또 그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텀이 있죠. 그때 바짝 해가지고 기초문법을 다뤄주고, 근데도 얘들아 그걸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기간이 짧거든. 한 달이면 보통 학원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한다고 치면은 8회예요. 그러면 8회 수업 동안에 그간의 기초 문법을 안 했던 거를 싹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보충도 해줘요. 보충한다고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충분하게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한 달은. 3달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기간이 뭐냐면 지금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이제 12월 달에 있는 내신을 대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시험을 잘 준비를 하고 그게 딱 끝나자마자 방학, 크리스마스, 너무 신나 이러지 말고 난 이제부터 마지막 기회다. 특히 내가 중3 예를 들어서 예비고 2예요.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년들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그 학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12월, 1월, 2월까지 총 3월 초에 계약을 하기 전까지 총 3달을 내가 무조건 영문법을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비셔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90점대 맞았으니까 나는 영어 잘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너희 가가지고 허덕허덕 돼요. 알겠지? 그 허덕허덕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악착 같은 애들. 웬만해서는 그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악착같이 이렇게 암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나마 선생님들이 문제를 인간답게 내시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커버가 돼.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게 언제냐? 6월 모의고사 플러스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하다가 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법을 잡아야 하고요. 쌤이 계속 문법을 잡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뭔 말이냐? 내가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 정도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문제는 중학교 때는 문장이 굉장히 단순해요. I saw him 이런 거 막 나와. 딱딱딱 끊어지는 거. 근데 갑자기 나는 3개월만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고등학생이 됐다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있고 수식어 졸라 낀 다음에 동사가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동사를 짝 지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대비를 안 하면 못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구문학습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진짜로 얘들아 진짜로 중요해. 이거를 안 잡잖아. 안 잡으면 수능도 못 쳐요. 그 수능도 얘기를 해줄게요. 극단적인 예시로 수능을 봤던 학생들 중에 만년 4등급 계속 나왔던 학생들이 2등급 안정권으로 지금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쌤이랑 공부를 한 애 중에. 그리고 만년 3등급 뭐 가끔가다가 이렇게 2등급 맞는 그런 학생은 4등급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건 뭔 차이느냐? 전자의 학생은 굉장히 평소에 꾸준히 성실하게 쌤이 필기해주는 거 다 쏙쏙 흡수를 하면서 구문 분석 철저히 했어요. 어떤 문장을 갖다 줘도 조금 어려운 거를 갖다 줘도 그 애는 주어 찾고 낀 거 빼고 동사 확인해서 그 문장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얘는 얘가 이거 한다 라고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애죠. 근데 이제 갑자기 4등급이 나온 아이는 어떤 이유이느냐? 평소에 필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알고 있어도 된다. 필기를 해라. 필기 계속 해라 라고 해도 됐다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구문 분석 같은 거 서너 표기 안 해도 된다고. 라고 한 학생은 갑자기 등급이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문법이라는 게 그리고 구문 분석이라는 게 쓰잘데기 없이 영어를 어렵게 만들고 라이팅과 스피킹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단적인 예도 바로 쌤이죠. 쌤도 어떻게 했었냐면 옛날에 영어를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난 영어를 혼자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감으로 했죠. 난 특히 관계대명사의 that과 what을 정말 구분을 못했어요. 왜? 쌤이 맨날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책을 읽어줬어. 그래서 원리가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본문을 암기를 해가지고 악착같이 응용 나오면 틀리고 막 그랬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반반이었어. 찍어가지고 이건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러다가 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을 때 그 이후로는 그런 관계대명사 절이나 그런 것들이 미드를 볼 때 나오든지 팝송을 들을 때 나오든지 할 때 들려요. 그러면 너희는 영화에서 미국 영화에서 그렇게 막 대사를 치는데 그 대사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인 문장 구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였다가 되고 또 막 그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뭐가 구분하고 형식을 구분하고 그런 거는 너무 쓸데기 없어 라는 사람은 가세요. 그냥 본인이 채널을 하나 이렇게 파봐. 채널을 파가지고 형식이 안 중요한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를 좀 꾸려보세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넘을까? 안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발.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무릎을 해도 꿇을까? 무릎 꿇을 수 있어. 이번 12월 1, 2월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이 기간은 특히 여러분들이 중3, 즉 예비고 1, 그리고 예비고 2라면 마지막 등급 상승으로 가는 열차예요. 탑승권 딱 끊어가지고 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지금 이 기간을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릴 만큼 그렇게 서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